청주시가 충청북도 한의사회와 의료 취약계층 한방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의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한의사회는 한방치료 제공에 나서게 됩니다. 한의사회는 또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한 방문 치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Take a lot of space and leave it for the angels who are plummeting from grace. I try not to breathe a lot of air in case there's someone out there gasping, 'cause there's not enough to spare. I'm just happy living in this dark room, so light this crooked candle and I'll give you what you need. 본초 약용식물 본초 어디든지 있죠. 만나보죠 지금. 본초 약용식물은 본초 내 주변에도 많죠. 몰랐을 뿐이죠. 함께 배워보죠.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 종류마다 생김새 쓰임새 효능도 달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바르게 한번 써보자. 본초 좋죠. 본초 약용식물 본초 어디든지 있죠. 만나보죠 지금. 본초. 2022년 12월 22일 대한민국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 이념의 변화로 인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열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해당 판결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취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법령에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개발 원리가 한의학에 기초해야 한다는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기존에 폐소했던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한의사도 의료인인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초음파 등 일부 의료기기는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의료기기에는 위해도 등급이 있는데요. 초음파는 위해도 2등급에 속하는 의료기기로 같은 등급에 속하는 다른 의료기기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귀적외선 체온계나 전자혈압계가 속해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은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로 인공심장 박동기나 인공관절 등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입니다.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정도의 위해도라면 초음파나 뇌파괴 등 2등급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위험하지 않겠죠. 또한 최근 위해도 3등급인 신속항원 검사 역시 한방의료행위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접속을 막았고 이에 한의사협회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한의사들이 이미 위해도 3등급의 고주파 자극기나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이보다 위험성이 낮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는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건강보험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개발된 것이 아닌 물리학 등 기초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 개발된 기기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 엠메이크 햇빛 차단 테이프. 4가지 크기, 4가지 접착 스타일로 내 얼굴에 딱! 끈적임 없이 붙인 듯 안 붙인 듯 내 피부에 착! 스타일리시하게 자외선을 완벽 차단. 어떤 운동에도 쓱 꺼내서 싹 붙이는 인싸들의 필수템. 엠메이크 햇빛 차단 테이프. 농가의 아침은 특히 봄에 일찍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양치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거울을 보는 순간 아뿔싸 입이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까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 안면마비인데요. 흔히 구안화사라고도 하죠. 구안화사요? 아, 걱정 마세요. 누구나 쉽게 걸리는 병이고 3개월 이상 약물 처방을 받으면 호전될 거예요. 네. 하지만 제 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이유가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며 성형을 추천했습니다. 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성형을 권하니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저를 더욱 속상하게 한 것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손녀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입학식에 안 오면 안 돼? 입이 삐뚤어져서 창피해. 걱정하지 마. 할미 안 갈게. 저는 제 팔자를 탓하며 몰래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대학 한방병원에 입원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9개월 이상 차도가 없었는데 병원비만 날릴까 걱정했지만 고맙게도 걱정 말고 입원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근육신경이 98%가 죽어 있군요. 처음부터 오셨으면 치료가 더 원활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치료해 봅시다. 입원 기간은 2주간이었습니다. 매일 여러 종류의 침과 쑥뜸 등의 치료를 받으며 10일쯤 되었을 때 어머니, 입이 좀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그게 정말이냐? 아, 에, 이, 오, 우, 정말이구나. 양방에서 성형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한 제가 한방병원에서의 치료 덕분에 그렇게 큰 차도를 보이며 입원한 지 14일째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녀의 입학식에 함께 갔고 아직도 손녀는 제 얼굴을 매만지며 입이 고쳐져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의학이라고 하면 모양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검진을 받고 침술과 한약 처방으로 호전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니 새로운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를 치료해주신 한의사분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뇌졸중 치료에 양방 단독 치료보다 한의학 침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항저우 저장중의학 대학 진주칭 교수팀이 지난 4월 플러스1에 게재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를 위한 동맥 및 양면경락의 침술의 효과,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는 제아의 논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 치료가 뇌졸중 치료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SCI급 국제저널 및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과 대학 권승원 교수팀은 한의 치료를 병행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효과 평가를 실시, 한해 치료 병행군이 양방 단독 치료군보다 2-3년간의 생존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규명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딨더라? 저 위에 있네. 아이고 이게 안 올라가. 내 팔. 아이고 내 팔. 아이고 이 팔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고.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어깨가 아프고 특히 팔을 갖다가 위로 들어 올리기가 힘든 증상. 이거 그 이름, 이게 50견입니다. 50견. 최근에는 30에서 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젊은 층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30견, 40견이라는 별칭도 붙었다죠. 50견의 또 다른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 조직들이 굳어서 뻣뻣해지는 건데요. 정확한 원인을 꼽긴 어렵지만 50대 이후에서는 주로 노화의 영향이, 젊은 층에서는 과격한 운동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경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0견 증상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약 3개월 동안을 제1기라고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스스로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3에서 12개월의 제2기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도 미묘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제3기에서는 통증은 줄어들지만 어깨 관절 운동의 범위가 많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50견은 시기에 따라 증상이 변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자, 한의학에서는 어깨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을 견비통이라고 합니다. 어혈, 풍, 한, 습 등의 원인에서 올 수 있고, 오장 중에서는 간장, 비장, 심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요. 또는 근육과 관절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뭉친 기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 침과 한약 치료를 기본으로 틀어진 어깨 관절과 척추의 위치를 두둑, 위치를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증 조절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되는 합곡, 족삼리, 신수, 삼음교, 양릉천 등의 혈자리와 혈액순환 촉진과 주변 근육의 이완에 도움되는 견정, 견우, 천정, 대추 등의 침을 푹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적당한 전기 자극을 가하는 전침 치료를 병행하거나 봉침의 항염증 효과까지 더한다면 더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50견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요, 적절한 치료와 함께 팔이 굳지 않도록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깨는 인체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이니만큼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해도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평소 기지개와 같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리고 TV를 보면서 틈틈이 쭉쭉쭉쭉쭉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랄게요. 아직 50견이 생기진 않았지만 미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잠잘 때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고 더불어 옆으로 눕는 자세보다는 바르게 누워 주무십시오. 두 번째, 어깨를 많이 사용한 후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적인 과사용은 50견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무리한 운동을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쭉쭉쭉쭉쭉 기지개 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방에 알려줬어요. 쭉쭉쭉쭉쭉쭉쭉. 어우, 부드러워. 어우, 좋아. 50견 안녕.
건강을 위해 먹는 한약, 얼마나 믿고 드시나요? 2015년 한약재 GMP 인증제가 실시되면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원료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지만 일부 한약재는 여전히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취급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약재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한약 전주기 관리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한약의 전주기 관리 플랫폼에서 한약재 가공, 조제, 처방까지 전 과정의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모든 정보는 관리기관 또한 검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약재의 공급과 사용량 등의 정보에 대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 안정적 공급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간단하게 QR코드를 통해 복용하는 한약의 원재료가 어떤 검사를 거치고 조제되었는지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았던 한약재의 관리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원활한 처리 속도, 업무 적용으로 국내 한약재의 안전한 유통에 대한 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블록체인 기반 한약 전주기 관리 플랫폼을 위해 한의학진흥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새 밥을 잘 안 먹는다며. 집에서 보약 끓여줄게. 어머니, 한의원 안 가시고요? 약재가 다 그거 아니니? 잠깐!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약재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닙니다. 단지 먹어도 좋은 식품을 의미할 뿐입니다. 나 요즘 자꾸 피곤한데 보약 좀 지어줘. 어머, 여기 한약재 있네? 잠깐! 한약재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한약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로 전문 한의사가 처방한 약을 의미합니다. 식품과 의약품류 한약재의 차이. 여러분의 몸이 증명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미 증명된 한의학의 역사. (5000년) 역사의 한의학은 수많은 임상 사례와 함께 다양한 처방, 치료법을 갖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처방과 치료 효과는 임상 연구, 기전 연구, 체계적 문헌 고찰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한약을 복용하고 더 나은 한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효과성을 통한 한의학의 표준화. 한의학은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사람 중심 치료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때문에 한 해 의료기관마다 치료법의 편차가 큰데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한 해 치료의 표준화 단계를 거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도적인 보장 속에서 보다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혈압,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0개의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하여 한의 의료기관 어디서든 더욱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한의학을 이제 더 과학적, 체계적, 표준화된 모습으로 만나보세요. 한의학으로 누리는 건강한 삶.
조선의 한의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내려온다. 특히 약재에 대한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나라가 바뀐 조선까지 이어져 이미 조선 초기 향약이라는 개념이 집대성되었다. 향약이란 우리나라 산, 강, 들, 바다에서 나는 모든 약재를 뜻한다. 중국의 당약과 다르다 하여 향약이라 부른다. 향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단 중국에서 들여온 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료법들이 그 치료법에 쓰이는 약재가 우리나라에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재들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죠. 또한 이러한 약재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약재의 양도 충분하지가 않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건너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약효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 오게 되면 고려시대의 향약의학을 계승을 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조선은 한의학의 기본 틀을 만들고 독자적인 우리 의학을 체계화하기 위해 서적을 집필했다. 향약 재생집성방은 태조 7년에 편찬된 것으로 338종의 질병의 증상과 2803종의 약방문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 때 만든 향약 집성방은 조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우리 풍토에 적합하고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책이다. 우리 땅에 나는 약재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 세종은 향약의 약효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의 의관을 파견해서 그 약재의 성능을 비교, 검토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채취된 약재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는 지리지에 그 내용을 담았고 그만큼 이제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향약 이용을 권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향약 집성방이 편찬됨으로써 향약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이런 종합의서가 탄생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세종은 향약에 대한 책을 집대성한 후 또 하나 한의학의 토대를 세운 서적을 편찬했다. 바로 의방유치다. 중국 고대 의학서인 황제내경에서 시작해서 원나라 시대에 이르는 150여 종의 의서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의학서적이 바로 의방유치다. 편찬 작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365권이 만들어졌는데 이때가 1422년 이 의서를 계속해서 교정하고 정리하여 성종 때인 1477년에 끝나게 되었으니 책을 완성하는 데 30년이나 걸린 것이다. 의방유치에 얼마나 큰 정성과 노력을 쏟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은 한의학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성립된 한의학 업적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향약의학을 집대성한 향약집성방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의방유치를 편집하도록 하여 그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의서 편찬뿐 아니라 백성들의 치료기관 또한 설치했다. 동대문 밖에 보제원과 서쪽에 홍제원, 그리고 남쪽에 이태원과 남동쪽에 전관원을 두었는데 지금의 국공립병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 세종의 이런 노력은 한의학이 현실적인 의료 행위가 되는데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세종이 만든 토대를 마음껏 이용해 우리의 한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살린 명의가 있었다. 바로 허준이다. 허준,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름. 조선 최고의 명의자 한의학자다. 30여 년 동안 왕실병원인 내의원의 어의로 활약하는 한편 동의보감을 비롯한 8종의 의학서적을 집필했다. 허준은 본성이 충만하고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특히 의학의 조예가 깊어 신묘함이 깊은 데까지 이르렀다. 유명한 허준 선생님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자죠. 허론이라는 분의 둘째 아들 서자로 태어나서 내의원의 유이춘이라는 분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의원에 들어가서 44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고 또
약 14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서적을 발간하신 분이죠. 현대까지도 연구되는 의학서적인 동의보감, 병의 증상부터 처방, 약물의 종류, 그리고 양생법에서 침구법까지 한의학의 모든 부분을 기술한 종합의학서적이다. 동의보감은 목차만으로도 2권에 이르는 총 25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의학서적이다. 인체 내부와 정신학을 다룬 오늘날의 내과에 해당하는 내경편, 인체 외부의 외과적 질환을 다룬 외형편, 구급, 부인, 소아과, 전염병 등 다양하게 변하는 잡병, 그리고 약물을 다룬 탕액편과 침과, 뜸을 다룬 침구편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을 허준이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동의보감 서문에는 왕의 명이 기록되어 있다. 약물 치료보단 마음의 치료 양생을 강조하고 누구나 알기 쉬워야 한다고 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필요한 의론이란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을 말한 것이다. 내용이 이제 중국의 의서들이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집성방이라든가 의방유치라든가 이런 책들이 이제 인용이 됐죠. 그래서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아주 알짜가 되는 그런 그 좋은 내용의 임상 효과가 또 높고 또 약 같은 것도 치료 효과가 높은 효험이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아주 발췌를 잘 하가.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가운데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60만 명을 넘어서 2022년과 비교해 2.4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중 2022년 대비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은 689.9%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 치과의원, 상급 종합병원, 한방병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신문 주혜지 기자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수호천사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원이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와 놀라운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 The New i5. 드디어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적용된 BMW New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약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 냄새가 나고 맛이 없어요. 그거 다 민간요법 아닌가요? 이 모든 게 한약에 대한 기존의 만연한 생각이지만 현대 한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어폰 줄을 없애고 무거운 책이 가벼워지고 두꺼운 안경이 얇아지듯이 현대화는 곧 간소화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의학은 이 간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쓴맛은 잡고 휴대성을 높인 연조 X. 복용과 보관이 용이하고 냄새까지 잡은 환자와 동결 건조 캡슐까지. 이외에도 아이들이 복용하기에 좋은 스파우트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현대 한약은 한약재의 표준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규격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효능은 동등하게 유지합니다. 무게와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효능은 그대로 담아낸 믿을 수 있는 현대 한의학. 당신에게 더욱 가까워질 한약. 한의학의 발전은 무한합니다. 무한의학, 우리 한약. 한의학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수천 년의 임상을 통해 검증된 한의학은 인류의
인류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한의학 산업의 과학화, 표준화, 현대화를 통해 우수성에 신뢰를 더하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한약 및 한약 제제의 품질 검사를 통해 의약용품인 한약재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우수 한약재 재배 관리 기준을 마련해 한약 자원을 표준화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의 회복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고령화, 만성 난치 질환 등 사회적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처방을 발굴하고 가공 방법의 규격화, 표준화를 통해 고품질의 한약 제제를 개발, 복용 편의성과 휴대성이 높은 현대 제형의 한약 제제에 적용해 한의학 산업 활성화와 국민 의료비 감소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한약의 의약품으로서의 안정성, 유효성, 품질 일관성 확보를 위해 원액 탕정실 평가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를 운영해 우수 약용작물의 종자 종류를 보급하고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창출 지원과 함께 국산 한약재의 체계적인 보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소재 은행은 한의학 소재 추출물로 한의학 제품 표준화부터 신약 개발까지 가능케 해주어 한의학 산업의 산업화와 해외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의 개발은 한의학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및 보장성을 확대하여 한의학 연구 인력 양성과 공공 인프라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고령화 시대 고혈압, 당뇨 등 난치 만성 질환의 치료와 항암 신약의 블루오션인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한의학 산업.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국가 전략 산업.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이끌어갑니다. 지구촌 어딘가에는 분명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를 힘차게 다리고 있을 거다. 그런 친구를 보면 또 다른 걸 한번 다려보면 어떨까 물어보자. K-팝, 드라마, 영화 등 해외 콘텐츠만큼 익사이팅한 것이 바로 한의학이란 걸. 전통과 첨단이 만나 인류의 새로운 건강 지평을 열어나가는 한의학. 그동안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도 아까웠던 것 중 하나야. 우리의 놀이문화, 드라마를 통해 세계 속으로 알려지니 지구촌이 열광하잖아. 아마도 우리 한의학도 세상에 더욱 알려지면 이 집 저 집에서 한약을 다릴 거다. 개발도상국가 가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를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고, 한의학은 융합이라는 4차 산업 트렌드와 만나 목걸이, 화장품 등 분야 확장도 가능하다. 차곡차곡 누적되어가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는 한의학의 안정성과 우수함을 입증하고 한약재를 통해 개발 추출되는 새로운 천연 물질 등은 인류가 맞서야 하는 새로운 질병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패가 되기도 할 거야. 자, 이제 달고나를 넘어 전 세계와 함께 한약을 다리는 시대를 맞이해보자. 누구세요? 저 여기가 켬살롱인가요? 네, 맞습니다.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월경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정말 아픈데 이 고통을 표현할 방법도 없고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가 싶고. 안색을 뵈니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환자의 통증은 주관적이라 한의학에서도 진맥이 쉽지 않은데 우리 연구원에서
통증 환자는 긴장된 맥의 특성을 보인다는 내용을 증명하고자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대 월경통이 있는 여성의 뇌파를 분석해보니 96%가 기체어혈로 나타났어요. 기체어혈은 기가 몰린 지 오래돼 어혈이 생긴 것인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죠. 한번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맥진기로 맥을 짚어볼까요? 역시 맥이 긴장되고 깊이가 얕고 최저가 값은 더 작게 나오네요. 정말 신기해요. 월경통에 도움이 될 한의학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침과 뜸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요. 어혈을 풀어주는 복숭아씨, 혈액순환에 좋은 계피도 활용할 수 있어요. 꼭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생강차, 유자차, 쑥차로 혈액순환을 돕고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색하시나요? 한류, K-팝뿐만이 아니라 한의학에도 한류 바람이 분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한의학은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우리나라 전통 의학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 사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와 우수함을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계는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한 해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제정하고 진료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 임상시험을 통해 한의학의 치료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약재 소재 개발, 다양한 제형의 한의학 개발을 통해 한약재 역시 표준화와 현대화 과학화를 진행하여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의학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전통의학 복권 의료 시스템 중 가장 발전된 체계로 인정받아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선도하고 있는데요. 국제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을 개최하여 국내 한의학 관련 제품 수출 및 해외 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이후로 부항이 이슈가 되는 등 한의학이 해외 유명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게 되어 동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K-메디신이라는 한의학만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 한의학의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의학은 단순한 의료 및 과학기술 외에도 새로운 한류 문화 창조와 K-문화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Hi, I'm a French guy who's living in Korea. My health has become worse due to this rheumatoid arthritis. I've had this problem since I was a teenager, but unfortunately, Western medicine couldn't cure my symptoms. After I discovered Oriental medicine in Korea, my life changed completely by relieving the pain from it. It helped so much that I decided to introduce how it was. I'm planning to go to Sangchong in Korea with you today. Sangchong is well known as a city of Oriental medicine. Sangchong Medical Herb Market. People here are all farmers and trained herbalists. It's so great to talk with local people who are full of wisdom of medicinal herbs. You can also have a foot spa that contains medicinal herbs while enjoying the tea they offer.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루마티즘 때문에 네.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저격하면 되게 좋아요. 앉으세요. 홍화씨랑 뼈에 다 좋은 추출물이에요. 이걸 발에 넣어서 그래가지고 다 부을 거예요. 붓고요. 자, 이것도 여기에는 이제 아로마 오일이 들어갔고 한방 분말이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시면 같습니다. 여기 관절 신경통 시중에 없어요 지금. 저 돌에 붙어 있는 거지. 해발 500, 600에서 우리 손으로 따가왔거든.
Okay, here I am, going to take medical treatment at Korean Oriental Clinic. 언제 진단받으셨어요? 10년. 10년? 많이 아플 때 약 먹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양약은 진통제는 근본 치료는 아니고 단지 못 느끼게 안 아프게 이제 잠시 하는 거라서 몸이 건강해지면 나아요. 이제 면역계가 좋아져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Here, a doctor treats with the conventional medicine. They use diverse methods, such as moxibustion, cupping, electronic stimulation, magnetotherapy, and various types of massage. Lie on my stomach. The doctor will give me an acupuncture treatment. Acupuncture appears to be effective in relieving pain, and it cures like magic. You might think it might be painful, but this treatment is usually painless. Cupping, a therapeutic technique in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is also very relaxing. I love this one. In Korea, people get it for many purposes, including helping with pain, inflammation, blood flow, and relaxation. What a peaceful time. I hope you could see why I'm so into Korean medicine. And one day you can get a chance to enjoy this treatment. Don't miss it. 2025년 APEC 정상회의. 세계 21개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APEC 정상회의. 300개가 넘는 회의가 벌어지는 세계적인 경제축제 성공적 개최를 이루어낼 최적의 도시. 전통이 한데 모여있는 천혜의 요소로 세계 정상 경호에 유리한 안전한 환경. APEC 정상회의를 최고로 빛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가 합니다.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 송진성 사무관은 2단계 첩약 사업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기존 대상 질환인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성 비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 질환 후유증은 현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기관은 현행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병원, 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및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각각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범 수가의 경우에는 심층 변증 방제 기술료가 372.16점에서 477.09점으로 조정되고 약제비를 현행화해 상한액을 조정하는 한편 조제 탕전료는 현행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1분씩 각 2회 처방으로 변경되는 한편 청구 기준은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신청 반복 및 수가 기준, 한약재 관련 안내, 한의맥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약재 입력 및 업로드 방법 시연 등이 소개됐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 브리핑의 한의신문 기강서 기자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짜증나는 팀장님이 계신다. 김다리, 뭘 먹는 겁니까? TV에서 보고 직접 달인 한약이요.
이건 식품이지 한약이 아닙니다. 의약품용 한약재만 사용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약이죠. 정말 킹받지만 반박할 말이 없다. 말로 안 되겠군. 따라오시죠. 네? 어딜요? 한의원. 혹시 시장에서 한약재 사다 직접 다려 드셨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시고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안전한 한약만 복용하세요. 속이 불편한 것도 사라지고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누가 TV 보고 아무거나 먹습니까? 앞으로는 한약을 드세요. 여러분들은 한의학 처방 근거나 원리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한의학 분야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국민들로부터 과학적 검증 부실 및 한약재의 안정성에 대해 오해받아왔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이러한 한의학의 편견으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한의학 산업은 과학화와 현대화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은 각각의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표준적인 진료 방법과 절차입니다. 2016년부터 30개 질환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임상 연구 수행 후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 2021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21년 6월 기준 변비통 포함 30개의 임상 진료 지침 모두 최종 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약 비임상 시험센터는 한의학 소재의 독성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관입니다. 한편 한약 비임상 시험센터는 지난해 9월 14일 식약처 GLP 인증을 받았습니다. GLP는 우수실험실 운영 기준을 뜻하는데 센터의 전문 인력, 첨단 연구시설, 장비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야만 인증됩니다. 즉, 한약 비임상 시험센터가 식약처 GLP 인증기관이 되면서 신뢰성 있는 한약 유해성 평가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유통된 한약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진흥원 품질인증센터,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원예탕전실, 식약처 GMP 인증을 취득한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약제재생산센터 등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에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후유증으로는 손발 저림, 두통, 목 통증, 이명, 허리 통증 등 다양하게 발생하죠. 이 다양한 블록처럼요. 다양한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만성 후유증으로 변하게 되죠. 이러한 후유증엔 그 무엇보다도 한방치료가 효과적이죠. 한방치료에는 한방물리치료, 침, 부항, 한약, 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블록처럼요. 각각의 후유증에 맞는 치료법으로 몸속에 쌓인 후유증을 하나, 둘, 셋, 속 시원하게 깨부숩니다. 완벽해. 교통사고 후유증엔 속 시원하게 한의원. 닥터 한의의 한의학 건강 클래스 만성피로 증후군. 전 세계 만성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인구는 33에서 55세 인구의 1에서 2%로 추정됩니다. 왕성하게 일할 시기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성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불편하고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에 속하지만 단순 피로로 치부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닥터 한의가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원인이 될 만한 병이 없고 적절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6개월 이상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성피로 증후군은 두통, 전신 무력감, 어깨와 목 결림, 인후통, 집중력 저하, 단기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해요. 이러한 증상 중 4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의학에선 만성피로 증후군을 허루라고 하는데 이는 몸의 기와 혈이 허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주로 입맛이 없고 우울하고 온몸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선 부족한 기혈과 음양을 보완하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주로 침, 약침, 한약 치료 등을 통해 만성피로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중 한약 치료는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좋은 한약재를 사용하여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처방해줘요.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십전대보탕과 경옥고가 있습니다. 십전대보탕은 인삼, 백출, 천궁, 당귀 등의 한약재를 달여 만든 것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해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경옥고는 인삼, 생지황, 백복령 등의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피로회복, 체력 증강, 면역 강화에 으뜸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인해 두통, 근육통 등 통증이 나타났을 땐 침과 약침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침, 약침 등으로 막혀있는 경락을 소통시키고 이를 통해 몸의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하면 기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치료와 함께 평소 생활 관리에도 힘써야 하는데요. 퇴근 후엔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고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어야 해요. 또 인스턴트 음식을 삼가고 금주와 금연을 실천한다면 더욱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요. 피곤함을 물리치기 위해 매일 마시던 커피는 이제 그만. 오늘 닥터 한의가 알려드린 한의학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만성피로 증후군을 극복해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나 한의학이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만들어지는 탕약. 조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 탕약,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걸 알면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국민의 질문에 안전과 믿음을 더하기 위해 한약 현대화 사업으로 탕약 안전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탕약 안전관리,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탕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약 1,900여 건이 추진되었고 현재도 참여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원예탕전실 평가인증제 참여탕전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2021년엔 전국의 한의원, 한방병원, 원예탕전실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서 2022년에는 100여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탕약 관리를 위한 단계별 모니터링 절차도 알려주세요.
전국의 한의원, 한방병원의 탕전실은 탕약 모니터링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대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의 수거 일정과 수량을 배정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시료별 품질 모니터링은 탕약의 pH 수치, 중금속, 농약,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미생물 한도 등 6개 분야, 총 336가지 시험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모니터링 절차가 끝나면 결과 보고서가 발행되는데요. 결과서 발행과 함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서와 맞춤형 컨설팅까지 완료하고 나면 탕약 안전관리 참여증서를 발행해 참여기관이 자체적으로 탕약의 품질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의학 관련 서비스 품질도 좋아지고 그만큼 탕약의 신뢰도와 한의학 산업 경쟁력까지 높아지는 일석삼조.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탕약 안전관리.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앞으로도 한의학의 가치를 쭉 높여갈 겁니다. 탕약 안전관리, 한국한의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한의학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한판 겨룬다. 스트리트 한방 파이터 안티 한방 크루와 K 한방 크루의 그 치열한 배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티 한방 크루 선제 공격합니다. 한약에 쓰이는 재료도 다른 농산물처럼 농약치고 재배하는 거 아닌가? 그 농약 덩어리를 약으로 쓴다고? 자, K 한방 크루의 반격. 탕약의 재료로 쓰이는 약재는 일반 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 몰라? 한약재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된 약재는 전량 폐기, 그것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까지도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 약재를 그렇게 키웠다고는 해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먹냐? 한의사마다 만드는 기준도 다 다른 거 아니야? 한약재도 엄연히 의약품, 양약처럼 조제 표준이란 게 있다고? 우선 병원마다 한약재의 구입, 보관, 조제, 포장, 출하까지의 과정을 감독하고 제조된 탕약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전 한의원이 쓸 수 있는 한약 표준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지. 진료를 할 때도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 즉 한의 CPG의 지침 아래 표준화된 진료를 시행하여 한의학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단 말씀이야. 아, 됐고. 한약은 일단 비싸잖아. 일반 병원처럼 보험 적용도 안 되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56종이나 되는 한약이 보험 적용되는 걸 몰랐니? 그리고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긴 하지만 첩약도 대상이 된다고. 무려 절반 금액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는걸? 근데 몇 날 며칠 달인 그 쓴물을 매번 몇 박스나 사서 먹어야 하잖아.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번거로운 그런 걸 요즘에 누가 먹으려고 하냐? 너 언제적 이야기하니? 이미 알약 형태, 시럽 형태로 복용할 수 있고 이렇게 현대화된 제재로도 기존 탕약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발포제, 소풍해정, 트로키정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특허도 보유 중이야. 한약을 단순히 마신다라는 개념은 고치는 게 좋을걸? 네, 안티한 방크루가 공격을 포기합니다. 2022년 스트리트 한방 파이터 K 한방크루와 우승합니다. 앞으로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앞장설 K 한방크루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품고도 나아가고 싶어. 이름까지 경주. 우리가 함께한 경주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완벽한 경주가 됩니다. 경주 시작. 완벽한 경주에. 올바른 한의학 정보 바로잡기. 특별한 병이 없어도 몸이 허약하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력 보충을 위해서 때로는 보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약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약을 잘못 먹으면 살찌기 쉽다더라. 저는 한약을 잘못 먹어서 살쪘어요. 사실은 실제로 한약의 칼로리는 20칼로리입니다. 약 자체가 살찌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한약을 먹어서 소화력 등 기력이 회복하여 과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밝혀졌어요. 즉, 한약 자체로는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정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슴의 뿔로 만든 녹용을 먹으면 아이의 머리가 둔해진다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녹용은 원기가 부족하거나 혈액 생성에 이상이 있을 경우 또는 큰 병을 앓았거나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경우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녹용은 감기나 잔병 치레가 많거나 소화 흡수가 적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아이에게 처방해 주는데요. 이러한 녹용은 실험에 따르면 성장기 흰쥐의 혈중 IGF-1 농도와 골격 성장 및 기장세포 증식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녹용은 오히려 기억력 향상과 학습 능력이 증진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용은 아이의 두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약에 대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활용하면 더욱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한의학 정보가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료들이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집성방이라든가 의방유치라든가 이런 책들이 이제 인용이 됐죠. 그래서 아주 방대한 내용이지만 아주 알짜가 되는 그런 그 좋은 내용의 임상 효과가 또 높고 또 약 같은 것도 치료 효과가 높은 효험이 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아주 발췌를 잘 해가지고 동의보감은 동아시아의 의료 서적 중 핵심을 모았으며 수십 년간 어의로 있었던 허준의 임상 또한 담겨있는 의학 서적인 것이다. 동의보감은 현대에도 중국, 일본 등 가장 많이 발간된 의서로 꼽히며 의서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을 꼽아 지정한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포부의 동의에 거울에 비치듯 명료하다는 의미의 보감의 뜻이 현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서들, 상한론이나 운병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보면 그 병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패턴화된 어떤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의학의 경우는 어떤 질병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봐서 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을 보는 방법이나 사상의학 또는 이재마 선생님의 동의수생원을 보면 체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이론을 최초로 세운 이가 바로 이재마다. 이재마가 사람에 따라 체질을 다르다고 여긴 데는 그 스스로가 한평생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아도 효험을 얻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다가 스스로 의학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상의학은 한국에서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진 의학입니다. 그 사상의학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을 사상체질,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크게 구분을 해서 진단치료를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이란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는 의학 이론이다. 동의수세보원은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집대성한 의서다. 책명에서 동의는 중국의 의가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수세는 온 세상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원은 인간의 근원을 보존시킨다는 뜻으로 사상체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척한 또 다른 의술 분야인 것이다. 이재마 선생 그 자신이 열격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질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환을 그 전통 그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쭉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 치료하는 걸 아주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상 체질의학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화보다도 이재마 선생 자신이 그 치료했던 그 어려웠던 질환을 치료했던 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표적인 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이재마는 백집이 있는 마을의 한 사람의 의연만으로는 사람을 살리기에 부족할 것이다. 반드시 의학을 널리 펴고 밝힘으로써 집집마다 의술을 알고 사람마다 병을 알게 된 뒤에야 수를 누리고 원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사상체질은 공평한 의료 혜택을 갈망하는 이재마의 이상 실현이 도구이기도 했다. 자신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평생을 연구한 유학사상과 철학사상을 인체의 생리와 병리에 적용하다 결국 사상체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통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사상의학은 그런 도가적인 배경의 한의학하고 육아의 그 성리학을 같이 융합시켜서 나온 하나의 그 어떤 상당히 그 인간 전반에 걸친 그러한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체질의 신체적 특징을 살펴보면 태양인의 특징은 머리가 크고 둥글면서 특히 목덜미와 뒷머리가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태음인은 얼굴이 둥글고 목덜미가 가는 것이 특징이다. 소음인은 얼굴이 작고 달걀과 같은 타원형이 많다.
소양이는 머리가 앞뒤로 튀어나오고 목은 가늘고 길다. 한의학은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론체계를 갖고 있고 그 해당되는 처방을 갖고 그것이 치료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치료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다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지식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은 이미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의학의 특징은 우리만의 한의학을 집대성했다는 데 있다. 대부분 실제 행해진 의료행위를 바탕으로 병의 증상과 치료법을 쓴 것이 다른 나라의 의학과 비교된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학서인 황제내경은 음양오행설 등 자연학에 입각한 병리학설이 주를 이루고 실제 치료에 대한 기록은 적다. 한의학이 의학적 지식과 증례를 기반한 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계급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바로 요의라는 계층이다. 유학자로서 의학 지식을 가진 계층으로 조선 한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의사들을 다 중인 계층에 속하는 좀 하급 관리, 그래서 조선시대 의학이 덜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의학의 중심은 물론 중인 계층의 그런 의사도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지만 더 중요한 그 직업군은 누구냐면 유의라는 어떤 직업군입니다. 유의라고 그러면 유학 유자의 유자에다가 의학 의자를 합성해서 유의. 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의사들, 그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유의로는 정재용, 양해수동이 유학자이자 어이였다. 이들은 동의보감 초창기 편찬위원이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도 유의였다. 마가회통이라는 책을 썼다. 마가회통은 홍역에 관한 의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마진학의 최고봉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마진 치료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하다. 조선의 의사들은 유학, 실학, 한의학 등 여러 학문을 두루 갖춘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조선의 한의사들은 낮은 신분이었다고 인식되어진 걸까? 유의라는 계층은 의학설을 편찬하고 의술활동을 펼쳐 한의술을 과학적으로 더욱 발전시킨 계급이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고려의 역사는 조선 초에 조선 사람들이 기술을 한 거고, 또 조선의 말의 역사 기술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의 영향하에 기술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는 고려 역사 기술 또는 일본의 강점했던 것을 옹호하는 역사 기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면들이 더 부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평범한 오후, 오늘도 수연이는 여느 때와 같이 간식을 먹고 있네요. 그때 갑자기 고통스러운 얼굴로 배를 부여잡는 수연이. 할머니, 속이 안 좋아요. 아이고, 이를 어째 체했나 보다. 어서 한의원 가서 약이라도 하나 받아먹자. 한약? 그건 맛도 없으면서 효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먹어봐야 당장 낫지도 않고 비싸기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런, 수연이가 한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군요. 한약은 정말 맛도 효과도 없을까요? 한국한의학진흥원의 기능성 소화불량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그 오해를 바로잡아 볼까요? 지침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내소화종탕, 반화사심탕, 육군자탕, 소요산 등의 한약 처방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권고는 무작정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선행 임상 연구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한의사가 없는 일본에서도 의사들이 한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진료지침 여기저기에서도 한약을 엿볼 수 있어요. 육군자탕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비롯한 14개 진료지침에서, 반화사심탕은 소화복통을 비롯한 6건의 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어요. 또한 젤리, 사탕, 음료 등의 형태를 이용한 맛있고 간편한 한약이 개발되어 아이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는 수연씨. 일이 밀렸는지 한가득이네요. 그때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지는 수연씨. 내 허리. 아이고, 이를 어째 허리를 삐었나 보다. 어서 한의원 가서 침이라도 한 대 맞자. 침?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찌르고 옛날 방식대로 마음대로 진료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침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소효과, 분절효과, 전신효과 이렇게요. 첫째, 국소효과는 침이 들어간 근처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해요.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축삭반사, 아데노신 A1 수용체 활성화, 근막 유발점 비활성화 등의 기전을 통해 국소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혈류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치료하는 거죠. 둘째, 분절효과는 같은 분절의 혈을 자극해서 얻는 효과를 말해요. 피부, 근육, 내장과 같이 다른 조직이고 위치가 떨어져 있어도 같은 척수신경의 지배를 받는 같은 분절이라면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천추 2번 피부 분절의 삼음교혈을 자극하면 천추 2번 내장 분절의 자궁에서 발생하는 생리통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전신 자극 효과예요. 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척수나 뇌에서 베타엔돌핀, 도파민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진통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서 정서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침의 효과는 상당히 인정받아 미국 가정의학회와 미국 내과학회 진료지침에도 다양한 질환의 침 치료를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한의학진흥원의 주도하에 많은 양의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의 표준 진료지침이 개발 중이랍니다. 자, 이제 오해가 풀리셨을까요? 한의학,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과학기술이 만나 한층 더 발전한 한의학과 함께 건강한 생활 지켜나가요.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 많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생겨났고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의학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생겨났고 한의학에 대해서 불신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의학계는 이러한 상황에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한의학 역사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 세 번째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추진하는 것.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 인대, 그리고 근육처럼 조직들은 다양한 층과 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침, 부항, 추나 같은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AI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은 귀납적 치료와 더불어 개별 딥러닝 기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의 역사처럼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러함에 수술적 치료의 부담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한의학계는 몸에 좋은 음식들을 알리고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음식들의 편리한 섭취를 위해 한의학계는 융복합 제품과 새로운 제재, 편리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의학계는 한약비임상시험센터를 설립, 더 나은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신설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를 대체하고 가격을 낮추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또한 국내에 코리아 메디신 브랜드를 설립하여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 몸이 허해서 그런가? 한의원에 가서 한약 좀 지어 먹어야겠다. 뭐? 한약? no. 한약 먹으면 큰일 나요. 네? 정말요? 헉! 이 보고서를 보세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간독성 감염 원인의 절반 이상이 한약이라고요. 한약 먹으면 큰일 나요. 이 보고서는 한약 간독성 논란의 시발점이 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국제평가 기준 대신 임의로 만든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고,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과 일반 시중에서 파는 한약재를 한 항목에 묶어 오해를 야기하였죠. 한의원에서는 시중에 파는 한약재와 다르게 시약청에서 인증받은 한약재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한약에 의해 발생된 간독성 사례의 대부분은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지 않고 단일 한약재를 무분별하게 복용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한약연구원에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실시하여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죠. 의료인이라면 최신 논문을 찾아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야죠. 다들 그렇게 말하길래 죄송합니다. 한약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한의원에서 처방받고 먹는 한약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 한의원 가야겠어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한약, 한의원에 있습니다.